이와는 별개로 김용 부원장의 과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015년과 2017년에 김용 부원장이 전세를 끼고 목동 아파트를 샀다가 팔고 여의도로 건너와서 여의도 전세로 갭 투자를 해서 여의도 아파트를 샀다. 근데 이 주장, 이 의혹을 제기한 건 그 누구도 아니라 검찰도 아니고 뭐 저희도 아니고 다름 아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갭 투자에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용 부원장이 이 시점에 했던 직업이 뭐냐면 시의원이었습니다. 시의원을 재선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성남시 의원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활동비로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다른 직업이 뭐 있었다면 모르겠고 또 집에 뭐 재산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하필 이 시점, 즉 2014년에 이제 선거가 있었고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억 9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전세를 놓고요. 그다음에 2017년 이때도 이제 이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또 정진상 씨 같은 경우도 대장동에 집을 분양받아서 그때 제가 알기로 한 7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분양받아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의 어떤 이 했다는 이제 배모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선거가 끝날 시점마다 묘하게 하여튼 재산을 투자를 합니다. 특히 이제 광교 같은 경우는 꽤 비싼 건데 주로 이제 그거를 선거 끝날 때마다 이제 투자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뭐 검찰이 이것에 대한 자금의 추적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시점에 돈이 오갔던 시점, 지금 왜냐하면 2014년, 2017년에 그때 당시에도 김용 씨가 돈을 받은 흔적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 쪽에서 막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받은 돈을 과연 어디 썼느냐 이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성남시 의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받은 돈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뇌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금에 대한 추적도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도 있고 뭐 재건축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수는 있긴 한데 유동규 전 본부장 주장은 이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정진상 실장도 그렇고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 이 앞에 그래픽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은 월급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가고 정진상 실장도 빚 하나 없이 아파트를 얻었다. 서영주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점이 이번 대선 자금과 상관없는 지방선거 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이제 그런 쪽으로 포착이 되는데 글쎄요. 이 김용 부원장도 분명히 본인도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유동규 씨의 이 진술들이요 오락가락해요. 어디 일치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좀 너무 흥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동규 씨의 진술만 근거해서 검찰이 어떤 대선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 정말 나중에 망신살 당할 것 같아요. 아까도 보면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식의 근거를 가정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경선 과정을 그래프를 만들어서 검찰이 그런 식으로 짜맞춰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건 안 되고요. 말씀드리면 이제 재산 형성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현정 의원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뭐냐면 김용 부원장은 시의원이라서 300만 원 맞습니다. 작은 돈을 받았지만 그 배우자가 대기업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부장으로 근무했고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30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아파트 구입하는 근거 자료들, 계좌들 다 월급 모아서 적금 넣어서 했던 부분과 신용대출 받아서 해서 그걸 구입한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찰에 다 해서 증빙을 할 것이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유동규 씨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본인은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고 지금 그런 박탈감, 자기는 배신당했다. 뭐 지금 김용과 정진상 씨는 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따지면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지만 유동규 씨 그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경기지사 할 때 정말 많은 특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본인 죄를 그렇죠. 기관장 했고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본인의 동거녀에게 한 7억 정도 되는
집도 사주고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서 나오고도 했어요. 사실혼관계로 그렇죠, 좀 순화를 좀 사실은. 할게요. 그러니까 예. 결국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유동규 씨의 진술 자체가 결국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오락가락하는 진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좀 정확하게 해야지. 대선자금 정말 엄중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동규 씨의 오락가락 진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 의혹도 유 전 본부장이 좀 애둘러서 제기를 했는데 아마 검찰이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이 대선 자금 의혹, 정치 자금 의혹을 들여다본다면 이 부분도 아마 점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김용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용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이재명과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같이 활동해 왔는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고 늘 부패지옥, 청렴천국 이거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 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김용이 저는 돈을 받았다는 걸 상상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예. 물론 전제를 달긴 했어요.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니 그 두 가지는 상충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다면 뭐 개인 비리라는 건 당초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돈을 받았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간 게 아니고 아마도 개인 비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9일 대선 이후에 대선에서 낙선이 확정된 다음에 예. 이재명 캠프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 협의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제 대표를 거쳐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 구속이 됐잖아요. 예.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연구를 했을 것이고 예. 더군다나 정성호 의원이라고 하면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본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자 이걸 법정에서 나중에 이제 수사해서 만약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방어에 나서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나름대로 좀 대응 방안을 연구한 결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방어논리다. 일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지금 검찰이나 언론 이런 데서 나오는 설명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용 부원장까지 갔다는 걸로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 이거를 대선 자금으로 썼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든가 하는 부분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김용 부원장 선에서 딱 선을 자르면 이재명 대표는 안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계산을 했을 법하죠. 아마 그런 그 시나리오의 하나를 저는 정성호 의원이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검찰도 지금 최대 구속 기한이 2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판에 넘기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 관련 진술을 얻어내는데 속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